우리가 그 앞에 단원들은 전부 다 이제 도형 단원들이었고, 이 마지막 통계 단원만 도형과는 상관없는 단원이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단원 자체가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개념도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들 개념만 잘 잡혀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는 대표값과 평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대표값이라고 하는 것이 제목에서도 느껴지지만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값이다. 그래서 집단을 대표하는 값이다 했을 때 제일 우리가 많이 흔하게 쓰는 대표값이 평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은 대표값의 한 종류인 겁니다. 우리는 대표값으로 총 3가지를 배울 거야. 이 대표값에 뭐가 있냐면 평균과 중앙값과 그 다음에 최빈값, 요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 그 중에 첫 번째 평균이라는 대표값에 대한 얘기가 요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호야, 평균이 뭔지 알죠? 평균은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조사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수학 성적을 조사했다. 그러면 각각의 점수들이 따다다다다 있겠죠. 그럼 뭐 6명의 거를 조사했다. 그러면 6개의 그 수학 점수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혜빈아 6을 어떻게 하면? 6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평균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던 평균의 개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죠.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유빈아 여기 나오는 별량이라는 것은 뭘까?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별량 그러면 조사한 값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조사한 값이다. 내가 여러분들의 키를 조사했다? 그럼 그 키가 별량이 되는 거고, 내가 여러분들의 뭐 수학 성적을 조사했다? 그럼 여러분들의 수학 점수가 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해 가지고 몇 개인지로 나누면 평균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봅시다. 1번에서 내가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지민아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여기 분자에는 13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나눌 때는 얼마로 나눈다? 5로 나눈다. 그쵸? 그러면은 요거 다 더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하면 16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21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37, 얘까지 더하면 45네, 그치? 45. 그러면 45를 5로 나눈다. 그러니까 평균은 얼마일까? 9가 되겠네, 그치? 요렇게 평균 구하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평균을 구하는 문제인데 중간에 6번처럼 x가 껴있다. 그러면 자, 얘네들을 다 더해가지고 혜빈아 얼마로 나눴더니 5로 나눴더니 그 결과가 몇이 됐다? 10이 됐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x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만드는 거지. 자, 다 더해서 5로 나눴더니 10이 됐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럼 지환아, 이 식에다가는 어떻게 해주고 싶어? 이 시대에 일단 다 더하고, 일단 6, 9, 8, 16을 다 더하고, 그러면 23, 39네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39라면 11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차근차근 쓰려면 이 처음 모양에서 지환아 양변에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어? 양면에 어이? 5로 나누는 거. 눈 왜 그러니? 어제 밤샜니? 자, 양변에다가 5를 어떻게 하자? 나누자. 하자. 나누어져 있으니까 양변에 5를 곱하는 게 좋겠죠? 양변에 5를 곱하면 이쪽이 얼마가 되겠어? 여기 50이 되겠지, 그치? 네, 이렇게 쓸 수 있다. 양변에 50을 곱해서. 그러면 당연히 39 이항시키면 x는 11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것은 여기는 16, 여기는 5가 될 거고, 요게 50이니까 x는 11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는 평균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83쪽으로 가면 자, 83쪽은 이제 중앙값, 최빈값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쓸게.
지호야, 대표값에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방금 얘기한 누구고? 평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고? 중앙값이고, 세 번째가 누구고? 최빈값이고. 일단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 얘들아. 평균, 중앙값, 최빈값인데, 자, 앞장에서 평균 얘기했고, 중앙값이라는 애가 등장했죠. 중앙값. 이름만 들어봐도 어디 있는 값이야? 중앙에 있는 값이지. 중앙에 있는 값. 그치? 그래서 맞아요. 진짜 중앙에 있는 값인데, 우리가 중앙에 있는 값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 별량들을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나열을 해야 가운데 있는 애가 의미가 있겠지. 그냥 막 아무 뒤죽박죽으로 나열해 놓고서 가운데 거 고르면은 아무 의미도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별량을 크기 순으로 배열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작은 애부터 큰 애 순서대로 쭉 배열했을 때, 그때 가운데에 있는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유나야, 어떻게 배열했을 때? 크기 순서대로 쭉 배열했을 때, 그때 가운데 있는 걸 딱 고르면 그게 중앙값이에요. 근데 이제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걸 고른다 그러면, 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자, 만약에 이렇게 5개밖에 없고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이렇게 써졌다면, 이때는 고민하지 않고 가운데 걸 고를 수 있죠. 누구야? 그냥 3이 중앙값이야. 3. 근데 좀 곤란한 상황은 어떤 거냐면, 자,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나열을 해봤는데 6개야. 그러면 가운데 거를 고르려고 보니까 가운데 있는 게 몇 개가 선택이 돼? 그치? 요렇게 2개가 이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게 전체적으로 별량이 짝수개라 가지고 가운데 거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선택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게 중앙값을 구한다라고 약속을 했냐면, 얘네 둘의 가운데 값을 쓰는 거예요. 3과 5의 가운데는 얼마야? 8. 가운데가 어떻게 8이야? 8, 4, 4. 4지, 4. 그치? 그래서 만약에 가운데 있는 값이 2개가 선택이 된다면 걔네 둘의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고요.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가운데 있는 두 숫자를 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2로 나누면 그게 진짜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만약에 가운데 거를 하나를 딱 고를 수 있다면 걔가 그냥 중앙값이야. 근데 가운데 게 2개가 선택이 됐다? 그럴 땐 어떻게 해?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중앙값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면 13번 한번 볼까요? 13번. 자, 13번에서 이 6개의 값들 중에 내가 중앙값을 고르고 싶다 하면, 수진아,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는 크기 순서대로 재배열을 해야 됩니다. 써져 있는 순서 그대로 놓으면 의미가 없어. 그죠? 크기 순서로 재배열. 제일 작은 게 뭐지, 수진아? 15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22. 근데 22가 2개 있네요. 그죠? 22 2개. 그 다음이 24. 그 다음이 26. 마지막이 30. 자, 이렇게 재배열을 했어. 근데 전체가 6개라서 가운데 걸 골라보니까 몇 개가 선택돼? 2개가 선택된다고. 이렇게. 그치? 그럼 이렇게 2개가 선택된 경우에는 걔네 둘의 가운데 값을 구하기 위해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올까? 23 나오죠. 그쵸? 23. 요게 중앙값이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면 여기 빈칸에 22, 24가 들어가고, 짝수개무로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22와 24의 평균이다. 평균이라는 게 걔네들의 가운데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23 이렇게. 그지? 요게 중앙값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3가지 대표값 중에 2가지 얘기했습니다. 유나야, 뭐랑 뭐 얘기했지? 평균하고 중앙값 했고요. 마지막 3번째 대표값은 누구다? 최빈값이죠. 최빈값. 그지? 최빈값. 이거는 제목에서 느낌이 오나요? 최빈값. 최는 보통 무슨 뜻이야? 가장. 그치? 가장.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도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이런 거잖아. 최도, 여기서의 최도 가장입니다. 그럼 B는 뭘까? 빈. 어떤 의미의 글씨일까? 빈도 맞아요. 빈도. 자주 발생하는 거죠. 그쵸? 빈도가 높아 그러면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고, 빈도가 낮아 그러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최빈값 그러면 가장 빈도가 높은 값이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등장한 값이에요. 별량 여러 개 중에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왔어. 그러면 제일 여러 번 나온 값을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하기 제일 쉬워요. 뭐 배열할 필요도 없고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 분수로 된 거에 나온 분수로 된 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분수도 제일 자주 등장한 분수가 있다면 걔가 최빈값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 5분의 4 만약에 이렇게 별량들이 있다. 네. 뭐가 제일 많이 나왔니? 2분의 1. 그럼 2분의 1이 최빈값인 거야. 그럼 저 더해서 분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게 뭔 질문이야? 지금 덧셈이 무슨 덧셈 할 일이 뭐가 있어? 최빈값 구하는데. 최빈값은 그냥 나열된 별량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계산이 필요가 없다고 전혀. 아, 예. 그죠? 그래서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걸 고르는 건데, 근데 이 최빈값을 구하다 보면은 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좀 전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최빈값이 뭐야? 그럼 2분의 1이요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돼 있으면 1도 3번 나오고 2분의 1도 3번 나왔어. 그럼 그때는 최빈값을 뭐라고 말할까? 둘 다 말하는 겁니다. 둘 다. 최빈값이 1 또는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모두 최빈값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냐면, 자 아까 전에 요렇게 6개를 놓고서 자 여기서의 최빈값을 찾아봐. 그럼 어떻게 해? 이거는 모두 다 공평하게 한 번씩만 나왔죠. 그럼 가장 자주 나온 값을 고를 수 있나? 없지. 그럼 이때는 뭐라 그래? 최빈값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빈값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최빈값이 갖고 있는 특징은 2개 이상이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다. 이거는 최빈값만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균이나 중앙값은 한 그룹에 대해서 평균이 여러 개일 수 있나? 없지. 그치? 무조건 어떤 그룹의 평균을 구하면 평균은 딱 하나의 값으로 딱 정해지는 거지. 중앙값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룹의 중앙값을 구하면 하나로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무조건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한 개만 딱 나오는데, 최빈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최빈값이 갖는 특징입니다. 자, 그럼 뒷장으로 넘겨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19번 같은 거에서 최빈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그냥 찾으면 돼. 제일 많이 나온 게 뭔가 찾으면 돼. 지금 유나야,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 27이 몇 번 나왔는데? 그럼 27만 2번 나왔나? 24도 2번 나왔죠? 또요? 33도 2번 나왔죠? 그러니까 얘네가 전부 다 공평하게 2번 나왔지. 근데 또 20이라는 한 번 나왔지, 그치? 그러면 어쨌든 가장 많이 나온 값이 몇 종류나 있는 거야? 3종류나 있는 거야. 그럼 다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의 최빈값은 24, 27, 33 이렇게 3개를 다 써주시면 된다. 그게 최빈값이고요. 자, 그리고 또 최빈값이 갖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수학 점수를 조사했다. 그러면 혜빈아, 수학 점수를 가지고 평균도 구할 수 있고 중앙값도 구할 수 있고 최빈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게 숫자로 표현되는 값이면 평균이나 중앙값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조사할 때 보면 숫자만 조사하지 않거든. 뭐 이런 거 조사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언제야? 뭐 누구는 봄, 누구는 여름, 뭐 겨울 막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조사해가지고 그걸로 평균을 구할 수 있나요? 그걸로 평균을 어떻게 구해? 내가 조사한 값이 숫자가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숫자가 아닐 때는 평균이나 중앙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치? 크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것이, 자 여기 밑에 있는 문제도 봐봐. 만약에 22번 문제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했어.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게 숫자가 아니잖아. 그런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최빈값밖에 없어요. 평균이나 중앙값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 맞지? 그래서 자 22번에서는 최빈값을 구하시오 그랬잖아. 이거 답을 뭐라고 해야 될까? (22번의) 답이 뭘까? 22번의 답이 6일까? 피자가 답이에요. 피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18명을 가지고 자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여기다 써봐. 투표를 한 거지. 근데 누구는 탕수육, 누구는 피자, 누구는 치킨, 누구는 갈비찜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18가지를 조사한 거예요. 18명의 정보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18가지 중에 제일 자주 등장한 게 최빈값이지. 그럼 지금 뭐가 제일 자주 등장한 거야? 피자가 6표 받았잖아. 그럼 피자라는 별량이 제일 많이 등장한 거죠. 그럼 그때 최빈값이 뭐냐? 그 물어보면 6을 쓰는 게 아니라 피자라고 쓰는 거예요. 피자. 이게 최빈값인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최빈값은 영화 감상인가요? 맞아요. 21번 같이 이것도 가장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취미 활동, 그럼 17명이나 하고 있는 영화 감상이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빈값은 이렇게 조사한 값이 숫자가 아닐 때도 쓸 수 있는 대표값이다. 그게 최빈값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9번부터 OX 한번 해볼게요. 자, 지민아 29번 최빈값은 항상 한 개 존재한다. OX X. 지환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대표값이다. 맞지요? 대표값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라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지연이 선호도를 조사한 자료의 대표값으로는 최빈값이 적절하다. 선호도가 뭘까? 그치, 좋아하는 거. 좀 전에 피자 그런 것처럼. 그럴 때는 최빈값이 적절하다. 맞죠? 최빈값밖에 못 쓰죠. 뭘 좋아하는지 조사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혜빈이 중앙값은 항상 주어진 자료에서 제시된 별량으로 표현된다. 무슨 말이야 이게? 국어의 문제다 이것은. 중앙값은 항상 주어진 자료에서 제시된 별량으로 표현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수학 점수를 조사했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80점도 있고 뭐 85점도 있고 85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95점도 있고 뭐 100점도 있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봐. 그러면 내가 조사한 값은 요렇게 6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별량이라고 하는 건 요 6개 값이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6개의 값을 가지고 중앙값을 구하면 무조건 중앙값이 이들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만약에 자, 요렇게 별량이 홀수개잖아요? 그때는 이 말이 맞아. 왜냐면 별량이 홀수개면은 가운데 있는 값을 그냥 틱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고를 거니까 이둘 중에 하나가 중앙값이 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아까처럼 별량이 짝수개야. 그럴 때 중앙값은 여기 안에 있는 숫자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왜냐면 얘네 둘의 뭘 구하는 거니까. 얘네 둘의 중간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87.5가 중앙값인데 이 87.5는 이 중에 원래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32번은 맞은 거야 틀린 거야? X인 거예요. 그런 말인 겁니다 이거. 그치? 그러니까 주어진 별량 중에서 항상 중앙값이 나와 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틀릴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이 된다면. 맞죠? 그래서 얘는 X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빈이 주어진 자료의 별량 중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 대표값으로 평균이 가장 적절하다.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x거든요. 봐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다 한번 써놓을까? 평균의 함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의 함정. 이런 말 들어봤니? 아니요. 평균의 함정.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평균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잖아. 사실 중앙값이나 최빈값이나 이런 개념을 몰랐잖아. 그지? 특히 중앙값. 중앙값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할까에 대한 설명이거든. 이제 어떤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그냥 맨날 평균을 쓰면 되는데 굳이 왜 중앙값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냐면요.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아직 좀 안 와닿을 수 있겠는데 왜 무슨 뭐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뭐 대한민국 뭐 평균 연봉 이런 거 있잖아. 평균 연봉이 뭐 2024년에는 얼마였고 뭐 작년에는 얼마였고 막 이런 조사된 거 있잖아. 근데 이 평균 연봉이 조사된 값을 보면요. 상당히 평균 연봉이 높아요. 뭐 가령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 5천 너무 낮은가? 7천만 원이라고 해볼게. 7천만 원. 평균 연봉이 7천만 원입니다. 이런 글이 만약에 올라와 있어. 그러면은 그 글에 대한 댓글은 대부분 반응이 어떨까? 와, 평균이 이렇게 높아? 이런 반응이야, 대부분. 왜? 내 주변에 연봉이 7천만 원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평균이 7천만 원이 나오느냐 이거지. 왜 평균이 7천만 원이나 나올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 대략 구했습니다. 대략 평균을 구했는데 7천만 나왔으니까. 이 사람. 아, 이재용이 누구야? 그 삼성 부회장 아, 아닌가요? 삼성전자 부회장이잖아. 이런 사람도 연봉을 받는 걸로 체크가 돼요. 아, 이 사람 한 명 연봉이 막 수십억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이 몇 명만 껴들어가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 평균은 어떻게 될까? 확 올라와요. 1억 정도 되겠죠. 이런 몇 명 때문에. 그러면 이 7천만 원이라는 값이 과연 대표값으로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 대표값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들의 연봉을 이렇게 대표하는 값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고액 연봉자 몇 명 때문에 너무 높게 나온다고, 평균이. 이런 게 평균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는 것보다 뭘 쓰는 게 더 좋을까? 평균 말고 중앙값을 쓰는 게 더 좋아. 중앙값. 자,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평균이, 그러니까 연봉이 제일 적은 사람부터 연봉이 제일 많은 사람들까지 일렬로 쫙 세웠어. 그럼 막 평균이 막 연봉이 되게 적은 사람들은 뭐 300만 원, 어떤 사람들은 뭐 400만 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쭉 줄 세우면은 여기 뭐 이제 뭐 100억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중앙값은 이렇게 쭉 줄 세웠을 때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사람이 중앙값이잖아요. 그지? 그럼 이 사람의 연봉 얼마쯤 될까? 한 3천만 원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중앙값은 3천만 원이고 평균은 7천만 원이야. 뭐가 더 대표값으로 적절한 거야? 얘가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대표값으로. 그치?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평균이 되게 좋은 대표값인데 어떤 경우에는 평균이 안 좋냐? 조사한 별량 중에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값이 껴있어. 그러면 그 하나의 값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평균은. 그래서 평균은 극단적인 값이 껴있을 때는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다가 결론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표현이 그렇죠? 주어진 자료 중에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극단적인 값이라고 볼 수 있지. 극단적인 값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그때는 평균보다 뭐가 더 좋다? 중앙값이 더 좋아. 중앙값.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틀린 표현이 되는 거고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뒤에도 더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은 평균을 구할 때는 자료의 별량을 모두 이용하여 계산한다. 어때, 유나야? 맞죠? 다 더해야 되잖아. 모든 값들을 다 더해서 나누는 거니까 모든 별량을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85쪽으로 가서 85쪽에 2번을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줄기와 잎그림이라는 거 자체를 까먹었을까봐. 중학교 1학년 때 한 건데, 지호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응? 이 뭐야? 줄기가 뭐고 잎이 뭐야? 뭐라고요? 꽃이라고요? 그러니까 줄기와 잎이 식물에 있는 거긴 한데 여기 이 자료에서 지금 줄기가 0, 1, 2, 3이고 잎이 뭐 8, 2, 4, 6, 8 이렇게 써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이게 민우네반 학생 10명의 올해 매달리기 기록을 조사한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 줄기는 뭘 말하냐면 줄기는 10의 자리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10의 자리 숫자. 그럼 잎은 뭘 말할까? 1의 자리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럼 줄기가 0입니다.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0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 있는 잎인 8 있지 8. 얘는 그냥 8초예요. 8초. 근데 그 밑에 있는 2 있지. 이건 줄기가 얼마였으니까? 줄기가 1이었지. 그러면 얘는 그냥 2가 아니라 얘는 얼마야? 12를 뜻하는 거지. 얘도 얼마를 뜻하고? 14를 뜻하고. 그치? 예, 그런 식으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구분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표에서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그냥 8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2가 아니라 얼마라고? 10이고 4가 아니라 14 이런 식으로 더해야 되는 거죠. 그죠? 16, 19 그 밑에 줄은 자 여기는 얼마씩이야? 20이 붙죠 앞에? 23, 25, 28 마지막 줄은 31, 34 요거를 싹 다 더해가지고 지민아 얼마로 나누면? 뭘로? 왜 5로 나누죠? 5개 아닌데요? 아 내가 줄을 바꿔서 그러나? 몇 개 더한 거야 이거? 이거 다 더해가지고 그치 10명의 자료를 조사한 거잖아. 그래서 별량도 10개였고요 나눌 때도 10으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거 덧셈만 안 틀리면 되겠다. 자 더해보자. 이게 20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30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50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도 하면 100이죠 100 더하기 자 23, 25, 48 그 다음에 28, 34, 52 그치? 200이네 200 10분의 200 그럼 얼마야? 평균은? 아니네 틀렸네 야, 이게 60이구나 여기가 네. 그치? 60이에요 그러면 210이에요 10분의 210 요렇게 다 더하면 10분의 210 그러면 답은 얼마다? 21 요렇게 구하는 거죠 21초 단위도 붙여주면 좋겠죠? 21초 줄기와 잎그림은 이렇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분리해서 놓은 거니까 쌤 연분 가능한 아니에요? 분리해서 놓은 거니까 합쳐가지고 그 별량들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서 요거는 여러분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설명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는 뭐 금방 나오겠구나. 이거는 그냥 문제만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 6장의 티셔츠 치수를 조사해가지고 가장 많이 준비해 두어야 할 티셔츠의 치수. 우리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제일 많이 팔린, 그치? 제일 많이 팔린 치수를 많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거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서 뭐가 제일 적절할까요? 잠깐 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지 맞아. 그치 6번이지. 네. 다음 장 보고 있었네. 이거 먼저 해버릴까? 뒤에 그 13번 문제였거든요. 뒤에 13번 문제는 16장의 티셔츠를 팔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줄기와 잎그림처럼 이렇게 팔렸대. 그러면 제일 많이 준비해 두어야 할 티셔츠의 치수는 제일 많이 팔린 애겠죠, 그쵸? 어떤 치수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죠? 여기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5555 이게 95를 뜻하지. 이게 제일 많이 팔렸으니까 우리는 95를 제일 많이 준비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대표값은 최빈값이고요. 그 값은 95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치? 13번은 이렇게 풀면 되고요. 다시 앞장으로 넘어와서 6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6번 답 찾아보세요. 6번 다 중앙값 구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재배열이죠. 재배열. 근데 여러분 재배열 하기 전에 일단 몇 개인지 좀 세놔. 재배열 하다가 빼먹으면 안 되잖아. 수진아. 네, 내려놓으시고. 자, 재배열 하기 전에 몇 개인가 세봐. 1모둠은 총 개수가 10개죠. 10개. 그치, 10개. 그럼 내가 재배열 했을 때도 10개가 일단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재배열 해봅시다. 제일 작은 게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8, 그 다음에 12 2개, 12개, 그 다음에 11, 12, 13. 자, 이렇게 재배열 됐어. 그럼 전체 10개 맞죠? 그죠? 자, 그럼 전체가 짝수개니까 가운데 거를 고르면 몇 개가 골라져? 2개가 골라지잖아. 이렇게 2개가 골라지죠? 그럼 그때의 중앙값은 걔네 둘의 가운데니까 얼마예요? 9죠? 9. A는 9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모둠도 마찬가지. 이것도 재배열해야 되는데 이거는 몇 개인가요? 전체적으로 9개네요. 그쵸? 9개. 홀수개야. 그럼 재배열해봅시다. 1 제일 작고 그 다음에 3 2가 있구나. 2, 3 그 다음에 4 있고요. 그 다음에 5도 있고요. 그 다음에 6, 10, 6, 9, 10, 15 6, 9, 10, 15 자, 이렇게 재배열 해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9개니까 가운데 거 고르면 그냥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5다. 그래서 9 더하기 5 해서 답은 14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거 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재배열만 잘 하면 되니까 요렇게 개수를 전체 개수를 보면서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빼먹지 않을 수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86쪽으로 가서 86쪽에서는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건 뭘 조사한 거냐면 형석인 해반 학생 20명이 1년 동안 받은 병원 진료 횟수를 조사한 겁니다. 병원 진료 횟수? 조사해봤더니 병원에 한 번밖에 안 간 사람이 몇 명? 3명. 그죠? 병원에 2번 갔던 사람이 몇 명? 6명 이런 거잖아. 그러면 그때의 최빈 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면 최빈 값은 내가 조사한 값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걸 고르는 거잖아. 그럼 내가 조사한 값은 지금 병원에 간 횟수니까 요 1, 2, 3, 4, 5가 내가 조사한 값들인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1은 3번 나왔고 2는 6번 나왔고 이런 거란 말이지. 그럼 가장 많이 나온 값은 누구구나? 2죠. 2. 그치? 그러니까 최빈 값은 요걸 쓰는 거예요. 맞죠? 내가 조사한 값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값을 쓰는 거니까 2를 쓰는 겁니다. 근데 막 풀어보라 그러면 이거 막 뭐 6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거든. 내가 조사한 값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쓰는 거니까 2라고 쓰셔야 돼요. 자, 9번의 답은 2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이 아까 설명했던 11번 옆에다 써놔.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에 대한 문제죠. 평균의 함정. 왜 그런 문제냐? 지금 조사한 값들을 쓱 보니까 눈에 확 띄는 값이 하나 있지. 수진아, 누가 눈에 확 띄어? 970. 얘가 혼자 압도적으로 높죠? 이게 극단적인 값인 거잖아. 그치? 이런 값이 껴있을 때는 뭐가 더 적절하다고? 중앙값이 더 적절하다고. 그러니까 2번의 답은 이미 중앙값인 거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중앙값인 거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계산만 잘 해가지고 평균과 중앙값을 구해볼게요. 자, 평균부터 구하자.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6개를 다 더해야 돼. 다 더해가지고 얼마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지. 자, 이렇게 써놓고 더 할게요. 105, 130 요거를 6으로 나눌 거다. 그러면은 요렇게 둘이 하면은 220이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셋이 하면은 얘가 1150인가? 그쵸? 이렇게 둘이 하면은 350이니까 자, 350이랑 1150이랑 더하면 1500이죠? 1500을 6으로 나눈 거 그럼 얼마예요? 250이지. 250. 자, 250은 지금 조사된 값들에 비하면 상당히 어떤 거야?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250보다 대부분 다 어때? 대부분 다 훨씬 낮잖아. 근데 평균이 250이면 이건 대표값으로 보기에 적절해요? 부적절해요? 부적절하다. 그지? 너무 커. 대표값으로 쓰기엔. 그치? 자, 아무튼 평균은 250이 나왔고요. 중앙값 보겠습니다. 중앙값. 자, 중앙값을 찾으려면은 재배열 합시다. 지민이가 한번 불러줘. 작은 것부터. 90, 90, 105, 115, 130, 970. 자, 이렇게 재배열했고 그럼 전체가 6개니까 가운데 있는 값이 몇 개야? 2개죠. 그럼 얘네 둘의 가운데니까 얼마일까요? 그것은 더하기만 한 거잖아. 얘네 둘의 가운데 값을 말해야지. 그렇지. 2로 나눠야 돼. 그치? 더해서 2로 나눈다. 그러면 110이 중앙값이 되는 거지. 맞죠? 평균에 비하면 중앙값이 훨씬 작고요. 얘가 대표값으로 지금 더 적절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평균은 250, 중앙값은 110이고요. 더 적절한 것은 중앙값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쪽으로 가서 87쪽에 19번 한번 해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 종합해가지고 자 87쪽에 19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19번은 약간 그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일단 문제에서 최빈값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그 최빈값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 무슨 뜻일까, 지원아? 그러니까 16, 17 중에 하나다. 그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숫자들을 보면은 16도 2번 나왔고 17도 2번 나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A가 만약에 16이나 17이 아닌 다른 숫자라면 최빈값이 여러 개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최빈값이 하나뿐입니다 라는 얘기는 A가 반드시 A가 16 또는 17 중에 하나일 거고 A가 16이면 최빈값이 16이 되는 거고 A가 17이면 최빈값이 17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최빈값 자체가 그냥 A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A가 16이면 16이 최빈값, A가 17이면 17이 최빈값이니까 A가 곧 최빈값인 거예요. A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가정하에. 그죠? 근데 문제에서 최빈값하고 평균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최빈값이 A면 누구도 A인 거야? 평균도 A인 거야. 그치? 평균도 A인 거야. 그럼 우리는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의 평균을 한번 써보면 평균은 다 더해야죠? 네. 다 더하자. 16 더하기 17 더하기 A랑 22 더하기 16 더하기 A 더하기 17 더하기 14. 자,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A랑 A 더하기 100. 일단 식부터 완성하고 그것을 몇으로 나누면 7. 7로 나누면 그게 다시 뭐가 나와야 돼? A. A가 나와야 돼. 네. 지원아, 평균이 A인 상황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한 결과가 A가 나와야 돼. 이게 식인 거예요. 얘를 계산해서 A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또 양변에 어떻게 할까, 지원아? 7로 나누면 곱하면 7을 곱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덧셈 진행할게요. 이거 33이고 이렇게 하면 55,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71, 이렇게 하면은 88, 이렇게 하면은 102네요. 자, 그러면 102 더하기 A가 7A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102가 6A니까 6으로 나누면 A는 17,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16과 17 중에 하나가 나왔으니까 아, 맞게 생각했구나. 답은 17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넘겨봅니다. 자, 넘겨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대표값 얘기만 한 거예요. 대표값. 수진아, 대표값에 뭐뭐뭐가 있다? 그렇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다. 그죠? 그 대표값 얘기한 거에서 하나 끝났어, 지금. 자, 뒤로 넘어가시면 뒤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산포도와 편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거 기본 계산 문제까지만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자, 봐봐. 머릿속에 이 개념이 좀 생겨야 됩니다. 산포도라는 개념이 생겨야 돼. 산포도. 띄어쓰기 잘해야죠. 산포도예요. 산포도. 산포도가 아니라 산포도. 산포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산포되어 있다는 게 뭐죠? 산포가 뭐야? 산포. 뭔가 이렇게 퍼져 있는, 그치? 뿌려져 있는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게 산포도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왜 필요하냐면,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우리 유나하고 수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유나는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을 받았어. 5과목을 봤는데. 근데 수진이는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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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점을 받았어. 자, 유나와 수진이의 평균 점수는 어떨까요? 수진이는 당연히 80점이고, 그죠? 유나도 지금 보시면 80점을 기준으로 20점 모자른 거, 10점 모자른 거, 10점 남는 거, 20점 남는 거. 그러니까 다 더하면 이것도 400이거든. 그래서 둘 다 평균은 똑같이 8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만 가지고는 두 사람의 점수의 분포가 똑같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각각의 별량들을 뜯어보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지? 그래서 유나 거는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들이 어때? 멀리 퍼져 있어요. 평균보다 훨씬 낮은 과목도 있고 평균보다 훨씬 높은 과목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유나의 점수는 산포도가 어떤 걸까? 산포도가 큰 거예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수진이의 점수는 완벽하게 평균에 딱 모여 있지. 평균을 기준으로 퍼져 있다, 안 퍼져 있다? 안 퍼져 있다. 그러니까 수진이의 점수는 산포도가 얼마냐? 그러면 산포도가 이거는 제로인 겁니다. 0인 거예요. 안 퍼져 있어, 전혀. 그죠? 그러니까 산포도는 이런 개념이야.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의 값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정도가 산포도예요. 그래서 이 산포도에도 종류가 있어요. 산포도에는 뭐와 뭐가 있냐면 분산이라는 값과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값,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오는데 사실상 표준 편차는 분산만 구하면 그냥 뭐 보너스로 그냥 따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산포도의 개념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값이 분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분산. 이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 배울 겁니다. 분산. 그래서 산포도는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고, 그 산포도의 구체적인 값으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분산이다. 분산만 구해지면 표준 편차는 자동으로 구해진다. 자, 그 분산을 이제 구하는 과정을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분산을 구하려면 먼저 편차 요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용어들이 좀 많은데 좀 헷갈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몇 가지 그 외울 것들을 딱 외워주셔야 돼요. 편차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면 별량 빼기 평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별량 빼기 평균. 자, 별량은 아까 전에 유빈아 어떤 값을 별량이라고 그랬지? 내가 그 조사한 값을 별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자료에 적혀져 있는 숫자, 그것들을 별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니까, 자, 좀 전에 윤하랑 수진이 자료를 보시면 보세요. 윤하의 점수 5개 있잖아. 이 5개가 바로 이거 5개가 별량인 거예요. 그러면 봐봐. 편차는 어떻게 구해? 요거에서 평균인 얼마를? 80을 뺀 거가 편차야.
그러니까 60이라는 값에 60이라는 별량의 편차는 얼마다? 마이너스 20. 요게 편차인 거예요. 그럼 얘의 편차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10. 그치? 요거는 편차가 얼마야? 0. 요거는 10. 요거는 20. 자, 그래서 윤하는 5개의 별량이 각각 편차를 요거 이렇게 5개 갖는 거예요. 수진이는 봐봐. 80의 편차 얼마야? 0이지. 계속 편차가 얼마야? 0인 거야. 그치? 자, 이게 일단 편차의 개념이고요.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분산이라는 것은, 분산은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요. 편차는 좀 전에 말한 별량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그럼 윤하의 편차를, 아니 윤하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면, 자, 윤하야, 여기 써있는 요 5개 값 있잖아. 이 5개 값들 일단 뭐하래? 제곱하래. 제곱해볼게요. 제곱하면 어떻게 돼? 첫 번째는 400이고요. 그 다음 얼마? 100. 그 다음은 빵. 그 다음 100. 그 다음 400. 자, 이게 지금 편차 제곱을 다 더했지. 근데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더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5개 더한 거니까 5로 나누란 얘기지. 그래서 편차 제곱들을 5로 나눈 값이 이제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1000이죠. 5분의 1000이니까 얼마가 돼? 200이 분산이 되는 거고요. 이 분산을 구하면 아까 표준 편차라는 값이 따라 나온다 그랬잖아. 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분산이 200이면 표준 편차는 루트 200이고, 꺼내면 10루트 2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쵸? 요게 분산, 표준 편차의 개념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를 합쳐서 산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진이 거는 구할 것도 없어. 다 빵빵빵빵빵이니까 뭐 제곱해서 더해도 빵이고, 그죠? 그러니까 분산도 빵이고 표준 편차도 빵인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좀 해봅시다. 먼저 88쪽에 6번을 한번 볼게요. 6번. 자, 6번에서 우리는 이 표를 채우고 싶어. 편차를 구하고 싶은데, 지호야, 조금 전에 편차는 뭐에서 뭘 뺀 거라 그랬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라 그랬지. 별량은 뭐라 그랬고, 별량은 그냥 내가 조사한 값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별량은 항상 주어져 있는 거지. 지금 이거 10, 8, 11, 15, 13, 9 얘네가 별량이죠. 근데 평균은 우리가 구해야지, 그치? 그래서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먼저 계산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여기 나와 있네. 자, 평균 구할게요. 자, 다 더해. 10 더하기 8 더하기 11 더하기 15 더하기 13 더하기 9 해서 지민아 얼마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평균 나오겠지. 그치? 자, 더하면은 18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29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34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47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56인가? 숫자 이상하네. 18, 29, 19, 34, 47, 56 맞아요? 아닌데? 46이야? 그렇게 나왔는데 18, 29, 66이야? 47? 29 더하기 이거 44구나 그러지. 44, 그럼 여기가 57, 그러면 66 이렇게 되나? 이게 맞네, 그지? 자, 그럼 66을 6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평균이야? 11이 평균이네. 평균이 11. 그러면 이제 편차를 쓸 수 있는 거지. 자, 별량 10에서 방금 구한 평균 11을 어떻게 빼? 그럼 얼마야? 마1 되죠, 그죠? 마1. 그 다음에 8에서 11 빼니까 얼마? 마3. 그 다음에 11에서 11 빼면 0. 15에서 11 빼면 4. 13에서 11 빼면 2. 9에서 11 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구해놓은 이 편차들을 보면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봐봐, 지금 편차의 값이 7개 나왔잖아. 요 7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0 되죠. 그쵸?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에요. 이거는 편차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아까 전에 윤학 거 구할 때도 생각해보면 윤학 거 아까 편차가 이렇게 5개 나왔잖아. 이 5개도 더하면 얼마야? 0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편차는 무조건 내가 평균을 틀리지 않았다면, 평균을 제대로 구했다면 편차들의 합은 늘 0이 돼야 돼요. 그래야 평균을 제대로 구한 거야. 그지? 그래서 편차들은 그러한 성질을 늘 갖고 있습니다. 편차의 합은 0이야. 그죠? 그래서 편차의 합이 0인 걸 이용하면 검산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더해서 0이 안 나온다? 뭔가 틀린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편차들의 합은 0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잘 넣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밑에 있는 이제 7번 같은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죠. 7번은 보니까 편차가 이렇게 4개 나왔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x야. 근데 지환아, 이거 다 더해가지고 0 돼야 되니까 x가 몇이어야 되겠니? x가 2요. 2여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x는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편차 얘기였고요. 자, 89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분산 얘기 나와요. 분산. 자, 분산은 산포도의 한 종류. 분산과 표준 편차가 산포도의 종류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분산은 편차 제곱을 싹 다 더해가지고 몇 개인지로 나누는 건데, 요거를 아까 전에 간단히 이렇게 썼던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썼던 겁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같은 의미죠. 편차 제곱을 다 더해가지고 몇 개인지로 나눠. 그게 결국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말하는 거니까. 자,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걸 가지고 분산을 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너스로 따라 나오는 거야. 분산만 구할 수 있으면. 자, 그럼 이제 분산 구하는 과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11번으로 가서 11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분산하면 유나야 뭐라고 기억하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려면은 일단 편차를 알아야 되지. 근데 편차는 또 뭐였더라? 편차? 편차? 뭐에서 뭘 빼라 그랬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였지. 그러니까 평균을 알아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야. 맞죠? 분산을 구하려면 일단 평균이 나와줘야 편차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1번에 평균부터 구하라고 나온 겁니다. 그치? 자, 평균 구할게요. 다 더합시다. 다 더하면 이렇게 하면은 35, 이렇게 하면은 58, 이렇게 하면 73, 이렇게 하면 90이죠. 90을 몇으로 나눈다? 5로 나누니까 평균은 18이에요. 평균 구했고. 자, 그럼 밑에 이제 편차 채워봅시다. 지환아, 첫 번째 편차는 얼마? 잠시만요. 마이너스 4. 마4. 두 번째는 3. 3. 세 번째는 5. 5. 네 번째는 마이너스 3. 마3. 다섯 번째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편차 구했으면 여기서 이제 중간 점검 한번 합시다. 중간 점검. 여기까지 안 틀렸는지. 어떻게 보면 중간 점검 할 수 있어? 편차를 다 어떻게 봐? 더해봐. 다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정상이다? 0 나와야 정상이다. 지금 0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맞게 했네. 자, 그러면 이제 분산 구하는 과정으로 갑니다. 분산을 구하려면 방금 구한 편차들을 그냥 더하면 맨날 0이잖아. 그래서 그냥 더하지 않고 어떻게 더해요? 제곱을 해서 더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분산 구하는 과정을 써보면요. 방금 구한 5개의 편차들을 제곱해서 더해. 그러면 16, 9, 25, 9, 1. 자, 이렇게 제곱해서 더했어. 그 다음에 수진아 몇 개니까? 5개니까 5로 어떻게 나누면 분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 25, 50, 60이죠. 60을 5로 나눈다. 얼마예요? 12. 요게 분산이에요.
그죠? 12가 분산이고 그러면 지민아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만 씌워줘? 루트만 씌워줘. 그럼 루트 10인데 루트 12는 몇 루트 몇인가요? 2루트 3. 그래서 표준 편차는 2루트 3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지? 사실상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거의 통계 단원의 한 거의 7~80% 끝난 거예요. 응? 이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게 통계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뒷장에 넘겨가지고 90페이지에 있는 여기서 한 2개만 뽑아서 풀어보고 진도는 마치겠습니다. 자, 15번을 한번 볼게요. 90페이지에 15번. 자, 이거는 이제 2개를 비교를 하는 건데 15번에는 지금 A반과 B반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 체험활동 시간이 가장 긴 학생은 B반에 속해 있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두 반의 평균이랑 두 반의 표준 편차만 주어져 있지. 그럼 이것만 보고 제일 체험활동을 많이 한 애가 A반에 있는 애인지 B반에 있는 애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죠.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봤을 때 반평균이 제일 높은 반이라고 해서 그 반에 무조건 전교 1등이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그지? 공부 못하는 반에서 한 명만 엄청 잘해서 걔가 전교 1등일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 표만 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한 학생이 어느 반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X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A반의 체험활동 시간의 3포도. 자, 여기서 3포도를 지금 비교하는 거니까 3포도는 평균을 보고 대답해야 돼? 표준 편차를 보고 대답해야 돼? 그죠? 아까 3포도에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있다 그랬잖아. 그럼 밑에 있는 걸 보고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A반의 3포도가 B반의 3포도보다 작다. 어때요? A반의 표준 편차는 2.5, B반은 5잖아. 그치? A반이 더 작지?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한데 3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 고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고르다. 그지? 고르다. 봐봐.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유나랑 수진이 여기 있었나? 자, 여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지금 유나가 이렇게 점수가 나왔고 수진이가 이렇게 나왔지.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딱 학생이 유나랑 수진이만 있어. 그럼 누구한테 너는 점수가 고르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유나한테 고르다고 말하나요? 너는 빵점부터 100점까지 골고루 맞았으니까 점수가 고르구나 이렇게 말해요? 보통 고르다라는 표현은 모든 과목을 비슷비슷비슷하게 할 때 고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너네 반 학생들은 점수가 참 고르네. 이거는 요 반 학생들의 점수가 다 비슷비슷비슷할 때 고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엄청 잘하고 어떤 애는 되게 못해. 고르다라고 말해 안 해?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국어적으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통계 단원에서는 고르다라는 표현을 만나면 그냥 머릿속에 딱 이렇게 기억해도 고르다는 산포도가 작은 게 고르는 거예요. 아까 수진이가 산포도 빵이었지. 수진이의 모든 과목 점수가 다 똑같잖아. 그게 완벽하게 고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별량들이 평균 주변에 밀집해 있는 거, 멀리 퍼지지 않은 거, 그게 고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산포도가 작은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반이 더 고른 거야 지금? 어느 반이 고르니? A반의 표준 편차가 작죠? 그죠? 산포도가 작은 거니까 A반이 더 고른 거예요. 근데 B반이 A반보다 고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틀렸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고르다라는 표현은 산포도가 작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르다는 산포도가 작은 거야. 자, 마지막으로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을 자기 힘으로 풀 수 있으면 그 분산과 분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A반은 그 책의 권수를 조사했는데 이거부터 한번 대답해봐 얘들아. A반은 학생이 몇 명 있을까요? A반에 학생이 몇 명 있을까요? 6명.
이 6명이라고 대답하는 거는 이 표를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야. A반에 있는 학생의 총 인원수가 몇 명일까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세로가 지금 학생 수잖아. 그러니까 A반에는 책을 한 권 읽은 애가 몇 명? 2명. 2권 읽은 애가 몇 명? 4명. 그죠? 3권 읽은 애가 6명.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A반의 학생이 총 몇 명이야? 그러면 2명 더하기 4명 더하기 6명 더하기 4명 더하기 2명이죠. 18명 아니야? 그죠? 2명 더하기 4명 더하기 6명 더하기 4명 더하기 2명. 18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A반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려면은 몇 개의 값을 합쳐야 돼요? A반의 학생이 몇 명인데? 18명이잖아. 그럼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18명의 값을 다 더해가지고 나누는 것도 뭘로 나눠야 돼? 18로 나눠야지. 맞아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18개를 다 따로 써가지고 더할 필요는 없지. 왜냐면 어차피 1이 몇 개, 2개, 2가 몇 개, 4개 이런 시간이야? 그죠? 그래서 A반의 평균을 구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나누는 거는 분명히 18명이니까 18로 나눌 거야. 근데 더할 때 이렇게 쓰면 되죠. 한 권 보는 애가 2명이니까 1 곱하기 2. 이해되니? 2권 보는 애가 몇 명? 4명. 그럼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3권 보는 애가 6명. 그러면 3 곱하기 6. 그죠? 4권 보는 애가 4명. 그럼 4 곱하기 4. 마지막으로 5권 보는 애가 2명. 5 곱하기 2. 이렇게 쓰면 이게 결과적으로 18명의 자료를 다 더한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그것을 이제 18로 나누면 A반의 평균이 나올 거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18분의 2 더하기 8 더하기 18 더하기 16 더하기 10이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 20에다가 34, 54니까 18분의 54 얼마다?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3 평균은 3이에요. 그럼 B반도 같은 방식으로 평균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B반의 평균을 구해볼게. B반은 얘네 반 몇 명인가요? 이것도 3명, 6명이니까 얘네도 18이네. 그치? 자, 그럼 얘네도 똑같은 방식으로 평균을 구하면 자, 18분의 3권 본 애가 한 권 본 애가 3명, 2권 본 애도 3명, 3권 본 애는 6명, 4권 본 애가 3명, 5권 본 애가 3명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이것도 다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3 나와요. 네, 나누면 3. 그러니까 A, B반의 평균은 어떻구나? 서로 같아요. A반도 평균은 3, B반도 평균은 3이야. 자, 근데 이번에서 뭘 물어봤어 이제? 분산을 물어봤네. 분산. 야, 이거 분산 구하는 거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일단 평균이 3인 건 아니까 이 밑에 건 지우고 갈게요. 자, 두 반의 평균이 3이야. 그럼 우리가 분산을 구하려면 자, 분산이 유빈아 뭐라고 외우라 그랬죠?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를 이제 구해야 돼. 그치? 편차가 뭐였지, 유빈아? 뭐에서 뭐 뺀 거?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맞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자, 근데 이 평균을 방금 우리가 구한 거야. 3, 3이라고. 맞죠? 자, 그럼 A반부터 봅시다. A반의 편차 쓸게요. 편차. 1, 2, 3, 4, 5가 별량이잖아. 이게 내가 조사한 값이니까. 그럼 1에서 평균인 3을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그치? 그래서 1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2가 편차죠. 그죠? 첫 번째 편차. 자, 두 번째 편차 2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세 번째 편차는 0이고요. 네 번째 편차는 1이고요. 다섯 번째 편차는 2입니다. 그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이거 다 더한 다음에 이거 5로 나누면
이 분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안 나와요. 저쌤 예. 그 마이너스 1 어떻게 나오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예? 별량이 1, 2, 3, 4, 5잖아. 아, 그러니까 1에서 아까 평균 3이었으니까 1에서 3 뺀 거, 2에서 3 뺀 거, 3에서 3 뺀 거 이렇게 쓴 거야. 자, 근데 왜 이렇게 하면 분산이 왜 안 나올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몇 명의 자료를 조사한 거예요? 18명의 자료를 조사한 거지. 그러니까 별량이 몇 개 있다고 봐야 돼? 18개 있다고 봐야지. 그럼 편차도 몇 개 있다고 봐야 돼? 18개 있다고 봐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편차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예요. 2개. 그지?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정확하겠어? 마이너스 2만 쓰지 말고 마이너스 2 제곱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물론 지금은 이게 여길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집어넣어서 하나 같을 수도 있지만 원래 정확한 계산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편차 제곱에다가 몇 명인지 감안해서 써주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나눌 때도 5로 나누는 게 아니라 몇으로 나누게 되겠니? 18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편차가 2명 있었으니까 플러스, 자, 2의 편차는 마이너스 1이었고 편차 제곱해주고 4명 플러스, 자, 3의 편차는 0이었죠? 0 제곱해주고 6명 플러스, 4의 편차는 1이었고요. 1 제곱해주고 4명 플러스, 5의 편차는 2였고요. 2 제곱해주고 2명. 요렇게 쓰는 것이 제대로 분산을 구하는 식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18분의 8 플러스 4 플러스 0 플러스 4 플러스 8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8분의 24, 그러면 3분의 4네요. 그쵸? 3분의 4. 요게 A반의 분산입니다. A반의 분산. 자, 그 다음에 B반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볼게요. B반. 자, B반의 분산. 자, 이것도 18로 나눌 거야. 그죠? 18로 나눌 거고요. 자, 시윤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B반도 별량이 1, 2, 3, 4, 5잖아, 시윤아. 그럼 요 1이라는 별량의 편차는 얼마? 그치,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2를 제곱을 해주고, 자, 몇 명이 있다? 그쵸, 1이라는 별량을 가진 애가 3명이었으니까 요 편차 제곱이 3개 있다. 이런 식으로 써나가는 거죠. 그 다음 편차는 얼마? 요거의 편차는 마 1이죠. 이것도 뭐 해주고? 제곱해주고 몇 명? 3명. 자, 그 다음은 편차 0이었죠. 0 제곱해주고 6명. 그 다음에 플러스 4에서 3 빼니까 1 제곱해주고 3명. 플러스 2 제곱해주고 3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8분의 한 다음에 12 더하기 3 더하기 0 더하기 3 더하기 12. 그래서 18분의 30이 돼가지고요. 6으로 약분하면 3분의 5가 되겠네. 요게 B반의 분산. 자, 그러면 2번 답 나온 겁니다. 지금 A반의 분산이 요거, B반의 분산이 요거예요. 그럼 마지막 3번 질문은 두 반 학생들 중에 읽은 책의 권수가 더 고른 반. 고르다. 고르다. 지연아 아까 뭐였지? 고르다. 어떤 게 더 비슷비슷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산을 구해놓고서 생각할 때는 좀 더 작은 거. 분산이 작은 거. 삼포도가 작으면 고른 거야. 그쵸? 그럼 뭐 3분의 4랑 3분의 5니까 뭐가 더 작아요? B요. 예? 아니 3분의 3분의 5가 작아요? 아니 잠깐만요. 3분의 4가 작죠. A. 그죠? 3분의 4가 작으니까 A반이 더 고르다. 그쵸? A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오늘 통계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90쪽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프린트는 오늘 채점만 하고 갑시다. 오늘 채점만 하고요.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을게요. 그래서 숙제는 여기 90쪽까지예요. 90쪽까지.
숙제는 90쪽 가지고 프린트 채점만 하고 갑시다.